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감자가 왜 이래? 베란다 구석에 놓아둔 감자 자루를 열어보니 파란색으로 변한 감자들, 그리고 마치 괴물의 손가락처럼 길게 자란 싹들. 그때 느끼는 그 배신감과 아까운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감자 보관법이 실제로는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 교수 최성민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실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감자 하나 잘못 보관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70대 할머니의 실제 사례부터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감자가 어떻게 독성물질로 변하는지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감자를 완전히 다르게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마치 방금 캔 것처럼 신선한 감자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 한 개만으로 감자 수명을 3배 늘리는 비법,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가 어떻게 발암물질로 변하는지, 그리고 들기름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도 왜 상하는지의 충격적인 이유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이 모든 식재료를 활용해서 혈당을 30% 낮추고 장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까지 높이는 실전 꿀팁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75세 박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사건 때문이었죠. 교수님, 감자 몇 개 드셨을 뿐인데 이렇게 심한 복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네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즉시 할머니께 어떤 감자를 드셨는지 물어봤습니다. 베란다에 두었던 감자인데 조금 파래 보이긴 했지만 껍질만 두껍게 깎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여겨왔던 감자 보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감자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베란다나 현관 앞에 신문지나 박스에 넣어두고 통풍만 잘 되면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햇빛만 안 들어가면 문제 없을 거야 하면서 어두운 곳에 그냥 두시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감자는 빛에 노출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를 파랗게 만들고 쓴맛을 내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솔라닌이 단순히 맛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라닌 중독의 초기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에서 싹이 나는 것도 솔라닌 때문입니다. 싹 난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솔라닌의 양은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 싹 난 감자 3개 정도만 드셔도 성인 남성이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껍질만 두껍게 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은 아니오입니다. 솔라닌은 껍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자 속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특히 파랗게 변한 부분 주변은 껍질을 아무리 두껍게 깎아도 솔라닌이 남아 있어요. 또 다른 함정은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에 두면 오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감자는 너무 차가운 곳에 두면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조리할 때 타기 쉽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죠. 반대로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싹이 나고 솔라닌이 생성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사과 한 개만 있으면 감자의 수명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교수님, 정말 사과 하나만 넣으면 감자가 오래 보관되나요? 지난주 제 연구실을 방문한 60대 주부분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과를 보관할 때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과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든다고 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지만 감자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자 10개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사과를 넣고 한 그룹에는 사과를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2달 동안 보관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과를 넣지 않은 그룹은 한 달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대부분의 감자에서 길게 자란 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 개는 파랗게 변하기까지 했죠. 반면 사과를 넣은 그룹은 2달이 지나도 싹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구입한 것처럼 단단하고 신선했어요. 그 비밀은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도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적절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워서 자라려고 하는데 에틸렌 가스가 그 과정을 막는 겁니다. 그럼 사과 말고 다른 과일도 효과가 있을까요? 바나나도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지만 바나나는 너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가장 오래 보관되면서 꾸준히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거든요. 중요한 건 사과도 감자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만 따로 두면 의미가 없어요. 감자 보관 상자나 봉지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요? 양파도 오래 보관되는 채소인데 왜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과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촉진시키거든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감자와 양파를 함께 보관하면 따로 보관할 때보다 2배 빠르게 싹이 납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매운 성분이 감자의 전분을 변화시켜서 맛도 떨어뜨려요. 또 다른 금지 조합은 감자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에틸렌 가스를 내뿜지만 토마토의 에틸렌은 감자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감자의 솔라닌 생성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럼 어떤 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좋을까요? 당근이나 무 같은 뿌리 채소는 감자와 함께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과도 상하기 때문에 2에서 3주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상한 사과는 오히려 감자를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냉장고 보관이 감자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로 요리를 해서 건강을 해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연구실 조교가 냉장고에 보관해둔 감자로 감자전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전이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탈까요?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았나요? 그때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의 문제점을 말이죠. 감자를 사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 보관하면 저온 달콤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분으로 바뀌면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해집니다. 당분이 많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화합물이에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온에서 보관한 감자와 냉장고에서 보관한 감자를 같은 온도에서 튀겨봤더니 냉장고에서 보관한 감자는 3배 더 빨리 타면서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아마이드 수치도 10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특히 프렌치 프라이처럼 얇게 썰어서 고온에서 튀기는 요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겉보기엔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성물질 덩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는 어떻게 조리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낸 후 3에서 4일 동안 상온에서 보관해서 전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분으로 바뀐 전분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또 다른 문제는 냉장고의 습도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서 감자 표면에 물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 물기 때문에 감자가 쉽게 상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해요. 그럼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곰팡이가 생긴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감자 속까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냉장고에서 보관한 감자는 상온에서 보관한 감자보다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냉장고 말고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감자의 최적 보관 온도는 7에서 10도입니다. 냉장고는 보통 2에서 4도이므로 너무 차갑고 상온은 20도 이상이므로 너무 따뜻해요. 김치 냉장고의 야채 보관 모드 약 8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냉장고밖에 없다면 냉장고보다는 서늘한 곳에서 상온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식재료들도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들기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 들기름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가끔 씁쓸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70대 이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할머니, 혹시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순간 저는 들기름 보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메가3 때문에 다른 기름보다 훨씬 빨리 상해요. 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들기름이 상한다는 것은 산패되었다는 뜻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단순히 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개봉한 들기름을 3가지 방법으로 보관했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두 번째는 상온의 어두운 곳, 세 번째는 햇빛이 드는 곳에 보관했어요. 한 달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에 보관한 들기름은 당연히 심하게 산패되었지만 냉장고에 보관한 들기름도 상당히 산패되었어요. 오히려 상온의 어두운 곳에 보관한 들기름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왜 냉장고에 보관한 들기름이 상하나요? 바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들기름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요리에 사용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는 과정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이 온도 변화가 들기름의 산패를 촉진시켜요.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낸 찬 들기름, 병 표면에 물기가 맺히면 이 물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서 산패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가스레인지 옆에 놓고 사용하시는 습관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스레인지의 열기가 들기름을 빠르게 산패시킵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가스레인지 옆에 놓인 들기름은 서늘한 곳에 보관한 들기름보다 5배 빠르게 산패되었어요.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는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산패된 들기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첫 번째는 냄새입니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산패된 들기름은 비린내나 쓴 냄새가 나요. 두 번째는 맛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쓰거나 텁텁한 맛이 납니다.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원래 황금색이던 들기름이 탁하거나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면 산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어두운 곳에서 보관해야 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이라면 알루미늄 호일로 병을 감싸서 빛을 차단하세요.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보다는 서늘한 창고나 팬트리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을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단단히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생들기름과 볶은 들기름 중 어떤 것이 더 오래 보관되나요? 볶은 들기름이 생들기름보다 오래 보관됩니다. 볶는 과정에서 일부 항산화 성분이 형성되어서 산패를 늦춰주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기름은 개봉 후 1에서 2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들기름만큼이나 잘못 보관되는 식재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몇 년이고 보관된다던데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다음 장에서 고춧가루 보관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3년도 거뜬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지난달 제 강의를 들으러 온 60대 주부분의 질문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동 보관이 고춧가루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냉동실은 온도가 낮아서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냉동실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고춧가루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고춧가루를 냉동실과 상온에서 각각 보관했더니 냉동실에서 보관한 고춧가루가 더 심각한 문제를 보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수분 흡수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고춧가루는 온도 차이 때문에 표면에 물기가 맺힙니다. 이 물기가 고춧가루에 흡수되면서 뭉치게 되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밀봉해서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밀봉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냉동실에서 상온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포장지 안쪽에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이 응축수가 고춧가루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소 파괴입니다. 고춧가루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캡사이신과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요. 냉동실에서 상온으로 꺼내는 과정을 반복하면 이런 영양소들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제가 측정해 본 결과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6개월 후 캡사이신 함량이 50% 이상 감소했어요. 매운맛도 떨어지고 항산화 효과도 크게 줄어든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고춧가루에 생기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예요. 이 독소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곰팡이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춧가루가 뭉치거나 색이 변하면 이미 곰팡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특히 냉동실에서 꺼낸 고춧가루에서 흰색 가루가 보인다면 이것은 서리가 아니라 곰팡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고춧가루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고춧가루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고춧가루의 최적 보관 조건은 온도 10도 이하, 습도 60% 이하입니다. 냉장고의 야채실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서 습기를 차단해야 하고 사용할 만큼만 작은 용기에 덜어서 꺼내 쓰는 것이 좋아요. 상온에서 보관한다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은 고춧가루의 색소를 파괴해서 색깔을 바래게 만들고 매운맛도 떨어뜨립니다. 굵은 고춧가루와 고운 고춧가루 중 어떤 것이 더 오래 보관되나요? 굵은 고춧가루가 더 오래 보관됩니다. 표면적이 작아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적기 때문이에요. 고운 고춧가루는 표면적이 넓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굵은 고춧가루를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로 간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고춧가루와 집에서 만든 고춧가루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요? 집에서 직접 말린 고춧가루가 더 안전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춧가루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고 보관 상태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고춧가루를 만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추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갈 때 사용하는 도구도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고춧가루를 보관할 때는 쌀을 함께 넣어두세요. 쌀이 습기를 흡수해서 고춧가루를 건조하게 유지해줍니다. 쌀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감자, 들기름, 고춧가루의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이런 식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인 꿀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항상 받는 질문입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요. 30년간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감자 활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는 쪄서 식힌 후 드세요. 생감자를 쪄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 갓 쪄낸 감자보다 식힌 감자를 드셨을 때 혈당 상승폭이 30% 낮았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정보예요. 두 번째, 감자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감자 껍질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물론 솔라닌이 없는 건강한 감자의 껍질만 드셔야 해요. 껍질째 쪄서 드시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감자전을 만들 때는 온도를 낮춰서 조리하세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안전해요. 들기름의 건강한 활용법. 첫 번째,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갈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과 함께 들기름 한 숟갈 15ml를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도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들기름은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무침이나 마지막에 요리 위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들기름과 견과류를 함께 드세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들기름의 산화를 막아주기도 해요. 고춧가루의 건강한 활용법. 첫 번째, 굵기별로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굵은 고춧가루는 김치나 젓갈용으로, 중간 굵기는 찌개나 국물 요리용으로, 고운 고춧가루는 양념장이나 고추장 만들 때 사용하세요. 각각 맛이 다르거든요. 두 번째, 고춧가루를 볶아서 사용하세요. 고춧가루를 살짝 볶으면 매운맛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볶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고춧가루와 마늘을 함께 사용하세요. 마늘의 알리신과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만나면 항균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조합이 바로 우리나라 김치의 비밀이기도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는 들기름 한 숟갈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껍질째 쪄서 식힌 감자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세요. 저녁에는 적당량의 고춧가루로 매콤한 무침을 만들어 드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며 면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식재료도 잘못 보관하고 잘못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면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쌍난 감자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과 한 개와 함께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신선한 감자를 드실 수 있거든요. 들기름도 올바르게 보관해서 매일 건강한 오메가3를 섭취하시고 고춧가루도 제대로 관리해서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식탁을 약이 되는 밥상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관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